그러면은 혹시 재수 때랑 삼수, 사수 할 때 공부 방법도 좀 많이 달라졌어? 많이 달라졌는데 보통 피드백을 시험이 끝나고 하잖아. 응. 나는 시험을 보면서 했어. 아, 그리고 이거는 나만의 팁인데 스튜디오에서 친구들 안녕하세요. 국어국문학과 이유림입니다. 서울대생들의 넘샤벽 공부 스토리를 파헤쳐보는 시간. 오늘 나와주신 분은 23학년도 서울대 치의학과 정시 수석에 빛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23학번 이용빈입니다. 일단은 서울대 치대 정시 수석이잖아. 그래서 입시 스펙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수능 점수를 공개해 줄 수 있어? 국어 영역에서 94점을 받아서 1등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수학이랑 탐구는 다 만점을 받았고 영어는 2등급이야. 오, 그럼 전체에서 몇 개 틀린 거지? 2개 틀렸어. 국어가 아까 94라고 했으니까? 국어에서 2개 틀렸어. 그렇구나. 혹시 당시에 지원한 전형이랑 합격한 학교랑 불합격한 학교를 공개한다면? 가군에는 가톨릭대학교 의예과에 썼고 아쉽게 떨어졌어. 그리고 나군에는 서울대학교 치의학과에 썼고 그리고 다군에는 인하대학교 의예과에 지원을 했고 최종 합격했어. 오, 근데 이게 사수 끝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들었어. 맞아. 그래서 엄청난 N수 스토리가 숨겨 있을 것 같은데 재수, 삼수 때는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해. 나는 이제 현역 때 고려대학교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 20학번으로 들어갔고 재수 때는 아쉽게도 결과가 좋지 않았어. 그리고 삼수 때는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22학번으로 합격을 했고 다시 해서 여기 오게 된 거야. 이렇게 4번이나 시험을 치렀었잖아. 근데 계속해서 수능을 다시 보면서 재도전한 이유가 따로 있어? 당연하지만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현역 때는 원래 메디컬에는 내가 뜻이 없고 그냥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었어. 근데 서울대학교 상위과에 상향 지원을 했다가 아쉽게 떨어졌어.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됐는데 재수 때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아서 삼수를 하게 됐는데 이때부터는 그냥 서울대 가긴 좀 아쉬웠고 서울대 있는 의대나 치대 같은 메디컬 학과를 가고 싶었거든. 그렇게 해서 목표를 바꾸고서 다시 도전을 했는데 아쉽게 이제 의치대 성적이 나오지 못해서 그때는 공대에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서 다시 반수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 삼수까지 했는데 이대로 그만두긴 아깝다. 근데 이제 처음에 그냥 서울대를 가고 싶었다라고 했었잖아. 맞아. 근데 특히 서울대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따로 있어? 당시 내가 다니던 학원 선생님들이 다 서울대를 나오신 분들이었어. 그래서 이분들 옆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서울대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됐어.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이잖아. 그래서 너무 가고 싶었어. 맞아. 그래 나도 그래서 오긴 했어. 서울대 하니까 그치, 오긴 서울대 했어. 좋지. 출신 고등학교가 혹시 어디인지 물어봐도 돼? 나는 세화고등학교 나왔어. 거기가 강남 학군지 자사고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성적은 혹시 어땠는지. 예상과 다르게 고등학교 때 성적은 사실 별로 좋지 못했어. 그래? 의외인데? 어. 왜 그렇지? 물론 우리 학교가 좀 공부를 잘하는 학교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신 성적이 당시에 중위권이었어. 근데 모의고사는 잘 나오는 편이었어? 맞아. 그러면은 일찍부터 정시로 아예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겠네? 맞아. 수시로는 별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었는데 모의고사는 그래도 성적이 괜찮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예전부터 정시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면은 조금 더 되돌아가 볼게.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는 좀 어땠어? 좀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어? 아니, 그거랑은 전혀 거리가 멀었어. 그래? 나는 이제 흔히들 학교에서 말하는 전교권이나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의 내 이름이 올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진짜? 의외인데? 초등학교 때도 항상 나는 상위권은 아니었고 중학교 때도 중위권이었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대 치대 수석을 이루어낸 너의 정시 스토리를 들어볼 텐데 먼저 수능을 4번 치르면서 처음 수능 볼 때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볼 때 각각 다르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어때? 사실 현역 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봤어. 대부분 그렇게 크게 긴장하지 않고 좀 마음 편하게 봤던 것 같고 재수 때는 내가 좀 오만했었어. 현역 때 그래도 수능을 꽤 괜찮게 봤다고 생각을 해서 재수 때는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가 결국 잘 보지 못했어. 그리고 삼수 때부터는 나는 수능을 잘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사수할 때는 조금 다른데 수능을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 마음가짐이 달랐구나. 여기에는 사실 좀 큰 차이가 있는데 삼수 때는 사실 내가 실력적으로 조금 부족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 나한테 수능 어떨 거 아냐고 물어봤을 때 잘 볼 거라고는 대답을 못하고 잘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사수 때는 오히려 나는 당연히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잘 봐야 한다고 답을 하기보다는
당연히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 약간 잘 본 시험에서의 마인드를 되돌아보면은 진짜 약간 빨리 시험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거든. 맞아. 나 그치? 진짜 그랬어. 저는 빨리 시험 보고 빨리 끝내가지고 좀 좋은 성적 나오는 거 보고 싶다 이런 확신이 드는 것 같아. 나도 진짜 사수할 때는 오늘이나 내일 바로 수능을 보고 싶었고 실제로 수능날 가채점을 하고 나서도 덤덤했어. 이 정도는 그냥 나와야지 이런 거.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결과라서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은 혹시 재수 때랑 삼수, 사수 할 때 공부 방법도 좀 많이 달라졌어? 많이 달라졌는데 나는 재수할 때 평가원 문제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엄청 파헤치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좀 쓸데없는 노력이었더라고. 그러니까 나 혼자서 괜히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없는 비밀을 막 그래? 파헤치는 그런 기분이었거든.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게 사실 뭐 신기한 풀이법이나 특별한 기출 분석 이런 거를 찾아다니는 공부는 그렇게 좋은 공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냥 양으로 푸는 거야? 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해? 무슨 생각하면서 풀어? 이러면은 다들 그냥 문제를 푼다고 하지 막 이 문제는 막 이런 신기한 비밀이 있고 이렇게 푼다고 하면 다들 답을 안 하거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더 공고히 체계화를 하는 게 중요하고 모르는 것들은 어떻게든 내 것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약간 김연아 선수 생각난다. 맞아. 준비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하죠. 뭐 이런 맞아. 거랑 비슷하게 맞아. 그냥 그냥 했지. 하면 된다. 좋은 마인드다. 그러면은 N수 기간은 재종반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독재, 그러니까 독학 재수를 할 수도 있고 인강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었어? 재수할 때는 이제 유명한 재수종합학원이 시대인재 학원을 다녔어. 그런데 사실 시대인재 학원이 좋은 학원이지만 나랑은 잘 맞지 않았어. 나는 좀 혼자 공부하면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탐구하고 혼자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재종반은 아무래도 시간표도 딱 정해져 있고 자습할 시간이 많이 적었어. 그래서 수업을 주로 계속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나랑 맞지 않다고 느꼈거든. 결국 재수 끝나고 삼수할 때부터는 독서실에서 그냥 난 혼자 공부를 했어. 그리고 인강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았어. 내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인강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혼자 독학하는 시간이 제일 많았어. 근데 만약에 독학하다가 모르는 게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했어? 그게 사실 공부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순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부분만을 설명해주는 강의를 찾아다니기도 했고 과목별로 좀 잘하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여쭤보고 그랬어. 난 고수들을 찾아간다고 했는데 고수들이 대체 누구신 거야? 이제 내가 현실에서 아는 잘하는 분들한테 이제 여쭤보거나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수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한테 쪽지로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알려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었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품을 팔아가지고 공부를 했었네. 그러면 독학 재수로 성공을 했었잖아. 그래서 뭔가 나만의 정시 공부법이 따로 있어? 나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거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모르는 거를 마주하면은 좀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거든. 근데 내가 모른다는 거를 일단 인정을 하고 그 문제 자체를 몰랐다면은 여러 가지 해설 강의를 찾아보면서 비교도 하고 그랬어. 진짜 그냥 내용적으로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인터넷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었어. 그러면은 독학 재수는 사실 완전 혼자 하는 거니까 공부 루틴을 내가 만들어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거든. 공부 루틴은 어떻게 유지를 했었어? 사실 재수할 때까지는 공부 루틴을 잘 지키지 못했어. 밤에 오면 이제 보상 심리 때문에 그래. 막 새벽까지 핸드폰 보고 늦게 자고 맞아. 그 다음날 아침에 졸아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삼수할 때부터는 루틴을 완전 싹 고쳤어. 어떻게 했어? 일단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전에 오늘 할 공부에 칠화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 오전에 미리 다 해놓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오후부터는 좀 마음이 많이 편해져. 그래서 오후에는 좀 편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공부가 좀 안 되는 날에는 그냥 일찍 집에 왔어. 보통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잖아. 근데 공부도 잘 안 되는데 그치. 괜히 밤 10시까지 막 있기보다는 그냥 좀 쉬다가 일찍 잤어. 그렇게 해서 내일을 준비를 했어. 근데 나는 수능 공부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수능 공부 시간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었거든. 그래서 혹시 오전에 어떤 공부를 했었고 또 오후에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고 이런 게 있어? 오전에는 내가 제일 부족한 과목을 하는 게 좋아. 내가 오래 앉아있더라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실제로는 그거보다 적거든. 그리고 실제로 오전이 제일 집중이 잘 되다 보니까 오전에는 부족한 과목에 많이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좀 집중력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잘하는 과목을 하면은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하루 일과로 따지면 어떻게 됐었어? 나는 그래서 오전에는 국어만 공부를 했어. 아침 7시쯤 일어나가지고 바로 독서실에 갔어. 그렇게 해서 국어 공부만 한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했었어. 6시간을 국어를 했다고?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국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한 다음에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부터는 이제 수학 공부를 했어. 그리고 수학 공부하고 나서 이제 영어랑 탐구 공부를 저녁 때 했어. 어허. 이 N수 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공부했다 하는 공부 썰 풀어줄 수 있어?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학이 정말 중요하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제 옛날부터 막 수학을 항상 100점 맞고 그런 실력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또 수학을 잘하고 싶어가지고 해역 때는 내가 거의 하루에 수학을 7시간씩 공부를 했어. 그렇게 해서 울렁울렁거리려고. 그리고 이제 삼수할 때는 이제 국어가 좀 부족했다 했잖아. 그래서 그때는 국어 공부만 거의 하루에 5시간에서 뭐 많게는 7시간씩 1년 동안 매일매일 했어. 정말 수학 7시간은 좀 아찔해지려고 그래. 수험생들이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잖아. 근데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후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팁 알려줄 수 있을까? 이거는 어느 정도 실력이 오르면 가능한 건데 보통 피드백을 시험이 끝나고 하잖아. 나는 시험을 보면서 했어. 시험을 볼 때가 사실 가장 기억이 생생하게 날 때잖아. 보면서 내가 조금 돌아간다든지 잘못된 생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막혔을 때 있잖아. 그러고 나서 좀 고민을 하다가 풀고 넘어가는데 그때 다행히 와 풀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추고 내가 왜 그때 그 생각을 했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 꺼진 문제도 다시 보자. 그렇지. 내가 왜 이 생각을 했는지를 알면은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또 도움이 되더라고. 그리고 사실 사람이다 보면은 수능장에서 시험을 볼 때 다 최적화된 길로 풀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구분을 했어. 내가 필요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들 법한 생각이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해서는 안 될 생각이었는지 이거를 또 구분을 하는 시간도 가졌었어. 그리고 이거는 나만의 팁인데 시험을 볼 때 좀 더럽게 푸는 친구들이 있잖아. 이 친구들은 나중에 자기가 푼 시험지를 되돌아보면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풀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 그래?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연필이나 샤프 말고 볼펜으로 시험지를 푸는 걸 난 추천을 해. 왜? 볼펜으로 풀면은 지울 수가 없잖아. 내가 막 더럽게 풀었는데 뭐 예를 들어 잘못 풀었어. 그러면은 지우개로 막 지우고 다시 풀잖아. 그치. 근데 내가 볼펜을 들고 풀면은 처음부터 되게 신중하게 풀게 돼. 지울 수가 없으니까. 좋은 팁인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고를 하면서 뭔가 문제 푸는 거를 되게 선호하는구나. 나는 손보다는 머리가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손부터 먼저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 이런 친구들은 볼펜을 쓰면은 좀 더 정갈된 풀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과목별로 농축된 정시 노하우가 좀 쌓여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 먼저 국어. 내가 사실 국어는 시작이 3등급이었어. 국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최종 수능에서는 이제 100분위 98까지 받았어. 와, 대단한데? 그러면 어떻게 공부했는지 비결을 좀 풀어줄래? 나는 일단